네, 안녕하십니까. 한근영입니다. 우선 59년 5.16 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부족한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고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제 주제 5.16 그리고 역사전쟁 거기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에 대한 주제에 따라서 이 5.16을 좀 재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5.16은 우리가 빼앗긴 역사이자 계승에 실패한 전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6 혁명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앞에 말씀하신 많은 발언자분들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성공적인 그리고 굉장히 특권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민족 전체를 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공익을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위했다고 봐도 말겠죠. 그리고 그 혜택을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까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반공이라는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북한, 지금의 저 못 살고 헐벗은 우리의 먼 이웃인, 먼 친척인 북한, 그때는 우리보다 한참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북한, 누군가는 쉽게 생각하면 북한의 체제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공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이고, 반공이야말로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민족 전체가 지금까지 굶주림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다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으셨고 그 방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께 5.16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십니다. 패배의식에 만연했던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그리고 사명감을,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깨워주신 분이자 그 시작점이 5.16이다. 그리고 저희 조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농번기만 끝나고 나면 술 먹고 마누라 때리고 도박이나 할 줄 아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산업화의 혁명 일꾼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박정희다. 저희 조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조부님은 당시에 좀 공부했다라는 그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박정희 체제를 처음에 많이 반대했고 김대중 씨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년에 본인의 생각이 그리고 본인의 그 얄팍한 판단이 얼마나 민족의 앞으로 가는 큰 길을 못 보고 그 거대한 작은 거인의 그 행보에 대해 얼마나 큰 오명을 잘못된 판단을 하셨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이고 문화의 계승이라고 봅니다. 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갓집이라고 하면 종갓집에는 족보도 있고, 그리고 그 종갓집이 그 종갓집이라는 그 중심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누려왔던 많은 과실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종갓집에 대해서 뭔가 그 역사를 기억하기를, 족보를 기억하기를, 그리고 해야 되는 뭐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하기 싫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시대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겪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산업화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지도 않았고, 나고 보니 잘 살고 나고 보니 뛰어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른들께,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 할아버님, 할머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차피 태어났을 때 그들의 시각이 우리 어른들과 다른 시각이니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매도하고 그 사람들을 안기를 거부한다면 영영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앞으로 보수는 계속 국민들을 대면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는, 그리고 5.16에 대한 역사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시각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빼앗긴 역사, 계승에 실패한 전통으로 마침표를 찍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이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정치도 빼앗겼고, 교육도 빼앗겼고, 문화도 빼앗겼고, 역사도 빼앗겼다. 그런데 정치, 문화, 역사,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놀고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일정한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서로 연계성을 띄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까지, 체제까지 바꾸려 드는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모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야겠죠. 교육이 문화를 바꾸고, 그 문화가 또 발전해서 임계점에 이르면 정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정치가 완전히
구도가 뒤바뀌어야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180석을 차지한 좌파 진영처럼. 아까 전에 그 김영삼 관련해서 지금 최재민 부국장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신드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라는 위대한 거인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우파로서 하나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 역사도 전통도 계승하지 못한 이 무능한 자들이 박정희라는 이름만 팔면서 수십 년간 득세해왔던 역사를 똑같이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이름을 긁어내야 되고 이름을 땅으로 추락시켜야 하며 박정희 신드롬 자체를 없애서 박정희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아무도 그리워하고 향수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자신들이 정말 천년만년 권력을 차지하는 행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김영삼 개인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뭐 크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단순히 정적에 대한 보복, 그리고 자신의 정치 역사에 대한 정당화,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영삼 체제에 있었던, 김영삼 정권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추악한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를 묻었던 그 추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박정희의 이름을 계승하고 있었던 이들은 무엇을 했으며,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고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못했는데 그 다음 세대 누구라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역사를 보였는가? 노력을 했는가? 단순히 정치인들만 무능하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뽑은 것도 국민이고,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가? 저는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고,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5.16의 역사를 지금 청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면하고 피하지 않고 정말 이런 측면이 있구나, 우리가 배울 게 있구나 라는 새로운 형태로, 멋진 형태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화, 정치, 역사, 이 모든 것을 우리 공화당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많은 개인들, 그리고 미국 같은 우리의 우방국들, 우리 공화당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 공화당이 연계를 하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각자 서로 소통하고 이 교육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정치를 다시 뒤집어서 역사를 다시, 5.16을 다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다시 정자로 써놓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홍근영 최고위원님이